당신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삶에 갇혀있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결정들이 당신을 압박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변화를 위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결단이 어떻게 당신이 진정한 본연의 자신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당신의 감정적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고통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다른 경험보다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국의 순간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순간이 거창한 알림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해주는 뚜렷한 신호도 없고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수년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유지하며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곳에 억지로 맞추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변화하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무엇인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쓰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감정적 소모가 극에 달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칼, 융이 설명한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파국의 순간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역할, 뒤에 숨지 말고 진정한 당신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며 진정한 자기 발견과 변화를 위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쓰게 된 가면들을 벗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가면들은 종종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기대,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맡은 역할, 또는 우리가 사랑받거나 존경받기 위해 따라야 한다고 믿었던 규범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역할들은 진정한 우리 자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본질을 이해받지 못할 때 세상에 맞추기 위해 입은 허상일 뿐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바로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종종 깊은 불안과 내적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들을 벗기기 시작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허락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움, 실수할까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편안했던 것들을 잃을까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길을 잃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지만 동시에 변화 후에 우리가 누가 될지 두려워하며 감정적 가면이 벗겨진 후에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변화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아무리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져도 진정한 진실성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가면들을 벗고 불편함과 불안감을 직면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도 바로 그 과정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의 굴레 없이 우리가 만든 규칙에 맞춰 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살아갈 자유입니다. 개성화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열쇠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연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가 보기를 두려워하는 마주하기 싫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제한 모든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성격의 모든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은 우리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좌절,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심지어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욕망들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선택에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승인 욕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독성적인 관계에 머물게 하며 에너지를 빼앗는 상황에 갇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롭지만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림자는 종종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세상과 관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익숙함에 대한 집착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정적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그 패턴들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그것들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질문하는 것이며 그것은 두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큰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부분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억제된 부분들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에게 목소리와 이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만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본연의 자신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충만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변화를 결심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오래된 패턴과 신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주할 때 우리 안에서 뭔가가 주저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반드시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무의식은 새로운 것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 생존 본능은 우리가 그 변화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해. 적어도 여기서는 무엇을 기대할지 알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수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설령 그것이 감정적인 감옥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보호가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실제로 우리 성장에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이나 성취,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여전히 통제의 느낌을 제공합니다. 반면 새로운 것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며 실패할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후에 우리가 될 모습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내적 싸움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싸움 중 하나입니다. 한편에는 오래된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신념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확신들, 비록 그것들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다른 한편에는 새로운 것의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성장과 자유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도전과 변화들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안락한 지역을 벗어나고 있을 때 더 진실되고
진정한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핵심은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칼 융은 심리적 재탄생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동적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는 내적 갱신 과정입니다. 수년간 많은 사람들은 알려졌지만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않는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패턴에 얽매여 있습니다. 인간관계, 직장, 심지어 우리의 감정적 건강에서 이러한 동적 관계는 천천히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 가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깨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풀어낼 때 우리는 점차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놓아주고 풀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이나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것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에너지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회복의 영향은 깊습니다. 우리가 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단순히 우리의 신체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명확성도 향상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감정적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나 심지어 우리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하며 더 진정성이 있고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윤기 말한 심리적 재탄생은 사실 개인적인 갱신과 성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매 계절마다 새 잎을 내듯 우리도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단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변합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자유로운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갈시키는 기대와 동적 관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항상 외부에서 찾았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거나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공백을 채우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확인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확신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모든 결점과 장점을 가진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승인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외부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의 영향은 혁신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단호해지고 더 진정성 있게 되고 관계에서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자기 사랑의 가장 큰 영향은 인생의 기회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인생은 또한 우리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멀게만 느껴지던 기회들이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자아인식을 반영하는 삶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더 조화롭고 더 진실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더 이상 외부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찾지 않도록 해줍니다. 갑자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주변 세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명확하게, 더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자급자족에서부터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기로 결심할 때 매우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허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상한 느낌입니다. 마치 세상이 어딘가에서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립된 채로 뚜렷한 기준점이 없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허함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던 것들을 지탱하고 있지 않으며 갑자기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바쁘게 했던 산만함 없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나타나는 고독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이 실패의 신호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재창조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것은 길에서 강제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깁니다. 이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며 외부의 영향 없이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정화의 순간으로 우리가 시간 동안 쌓아온 층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공간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결핍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공허한 공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 우리 본질과 맞는 것을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비록 이 순간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삶에 진정하고 진실된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공허함을 경험할 시간을 갖고 공간을 마련할 때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삶의 방향에 맞게 정렬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 후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본질과 공명하는 것들을 삶으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 상황들,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본질과 일치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받아들였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최고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정한 인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더 의식적이고 우리 삶에 진정하고 유익한 것들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본질과 일치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놀랍게도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제한적이었던 상황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건들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내부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삶은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맞춰 정렬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하고 진실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자기인식과 변화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하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인 파국의 순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그 부분들과 마주하며 그것이 심리적 재탄생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생명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자기 사랑은 우리가 외부의 제한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동을 취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초대입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당신의 것이며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며 가장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정과 가장 공명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자기 발전과
인식을 돕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함께 변화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요.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